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94명 추가로 발생해 총 1,1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확산세가 큰 폭으로 꺾이진 않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20일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오고 74일 만에 어제였죠. 국내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또 뭐 100명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 거의 비슷한 94명까지 늘면서 1,156명입니다. 지금 국내 상황을 어느 정도로 진단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뭐 주로는 이제 환자 발생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해외 입국자와 이제 뭐 성모병원이나 몇몇 군데 이제 산발적인 집단 발병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대구시 같은 경우도 아직 그 고위험 시설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이제 소수의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러한 그런 양상이 이제 어느 정도 뚜렷하게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로 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좀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좀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건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이제 해외 입국자들을 통해서 이제 산발적인 감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입국자 관리 관련해서 특히 자가격리 상황에서 이제 다른 가족들이나 지역 사회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일부 이제 그 시설이나 병원 중심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감염에 대해서도 이제 면밀한 역학조사와 감염 경로 확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수도권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가장 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감염이 좀 오래 전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한 거는 이제 3월 28일에 이제 뭐 고열 호흡곤란이 있었던 환자가 이제 3월 30일에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이제 첫 확진자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3월 20일경에 이미 한 4명 정도가 증상이 있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 3월 중순경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감염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하다 보니까 감염 경로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이미 이제 지역사회 2차, 3차 감염까지 나타나는 양상에서 접촉자 조사도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양상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면밀하고 폭넓은 역학조사가 좀 이제 빨리 시행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굉장히 좀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떤 병원이 좀 뚫렸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시거든요. 사실 뭐 어찌 보면 코로나19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은 병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네. 호흡기 증상이 생기고 열이 나고 뭐 다른 호흡기 질환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역시 다른 호흡기 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결국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19가 심지어는 증상이 없을 때도 뭐 감염력이 있고 또 검사에 다 이제 초창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초기에 검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병원에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많이 이제 유동 인구도 있는 데다가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뭐 응급실이나 병원 자체가 폐쇄가 되면서 네.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을 가진 분들까지도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도 병원에서 아예 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오는 환자를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또 호흡기 질환 환자가 왔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해서 호흡기 증상자와 그렇지 않은 그 환자분의 이렇게 동선을 달리해서 이제 병원 당국과 이제 방역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네. 사실 뭐 무증상자도 이제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병의 특성상 이렇게 100% 다 차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그 유념해서 좀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낮추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검사를 받다 보면 바로바로 이제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뭐 일단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19의 잠재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뭐 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음압병실이나 1인실 같이 이제 다른 그런 환자들과 동선이 이제 겹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진료 상태를 보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나름의 병원의 조치가 이제 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좀 의정부 성모병원 간병인으로 일했던 60대 여성이 이제 강원 양양군의 첫 번째 확진자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좀 무증상이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뭐 우려하셨듯이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코로나19가 이제 증상이 생기기 한 2일 전부터 이제 감염력이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네. 누가 뭐래도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기침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감염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가족 정도의 감염 이상을 일으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 진단이 된 경우는 이제 가족들 이외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침을 통해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경남 진주 또 강원 철원에서 목욕탕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 목욕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밀폐되어 있고 또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공간이 특히나 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주로 이제 집단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환기가 잘 안 되고 예. 거기에 이제 폐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 이제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셨던 게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목욕탕 내부는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을 잘 못합니다. 뭐 5일씩 살 수 있었던 바이러스가 한 4시간 정도밖에 생존을 못하는데 문제는 네. 그 4시간이라도 충분히 접촉 감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 목욕탕이라고 사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실 때는 여러모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또 하루 만에 확진자가 3명이 늘어났습니다. 첫 지역 감염 사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제 2차 감염에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감염 경로를 볼 때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9일에 이제 확진되셨던 환자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지역사회 감염도 감염이지만 실제로 이제 가족 내 감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남미를 다녀오신 분의 이제 확진자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게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족한테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가격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지역사회 감염의 단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뭐 자가격리되고 있는 분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염을 시키게 되면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의 자가격리 수칙들을 좀 잘 지켜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가격리의 좀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19일까지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좀 조여보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통제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대본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 저 들어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네.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뭐 한 5% 미만 정도 생기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뭐 특별히 병상 수를 늘리지 않고 또 코로나19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아마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유출할 수는 있었는데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지금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당분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당분간이라는 게 이제 일단은 2주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뭐 결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뭐 재난 관련 지원금도 주게 되면 이제 그걸 또 이제 소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경제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 감염도 이제 낮출 수 있는 이제 생활 방역에 대한 그 적극적인 좀 지침들이 좀 그 이제 정립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실천하고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지역사회의 감염이 이제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을 해야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 이제 하루 확진 50명 미만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강도로만 봤을 때 좀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더욱더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사회 감염 50명의 핵심은 지금 해외 발생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제 그 코로나19가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입국자들 중에서 계속 그 이제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돼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의 위험도를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해외 유입이 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10만 명이 달하는데 미국 상황이 가장 좀 심각하거든요. 미국 CDC가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권고를 내놨는데 막상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뭐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마스크는 이제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네. 뭐 이탈리아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몇몇 나라들에서는 의료진이 제대로 사용할 마스크나 방호복이 없어서 의료진들이 감염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 자원에 의료진들 격리되고 사망하고 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차적인 우선순위가 의료진과 환자에게 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CDC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해왔던 건데 네.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유행의 속도를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규모 유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 시민들도 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에서는 거의 첫 마스크를 많이 쓰던데 이런 거라도 일단은 모두가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KF94 이상의 좋은 마스크를 매일매일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 간에 뭐 특히 첫 마스크라도 필터를 적절한 걸 끼우면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나름의 대비를 하셔서 사람 많은 곳에 가셨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외 유입 관련해서 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뉴스에도 나갔는데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그 학생이 이제 입국 과정에서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면서 입국 과정에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뒤에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이죠. 이게 뭐 의도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일단 몸이 안 좋으면 해열제를 복용을 하게 되니까 당장 이 검역 당시에 적발이 되지 않고 이러면 2차, 3차 감염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네. 뭐 저는 역학조사관을 해봤지만 사실 역학조사관 그 역학조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타이레놀 같은 거 네. 먹고 숨기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를 누락시키는 이런 분들 때문에 네.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야 이제 빨리 뭐 우리나라 들어와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쉽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 지역사회는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방역 당국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작은 틈으로 인해서 또 큰 뚝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몸이 아프거나 뭐 두통이나 열이 있으니까 해열제를 복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무조건 공항에서 말씀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증상이 있다라 그러면 타면 안 되죠. 이제 비행기에 타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예. 벌어지는데 지금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증상 있는 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는 37.5도 넘으면 뭐 이렇게 탑승도 안 시키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해당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받으시고 안전성을 담보하신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일본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집단 감염을 일으킨 크루즈선 확진자를 포함하면 총 4천 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지금 뉴욕의 모습이 2, 3주 뒤에 도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쿄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 일본 상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뭐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우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이탈리아,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환자 단위 수가 100단위로 증가하다 갑자기 1000단위로 늘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00단위로 늘어나는 그런 시초쯤 되고 있고요. 네. 워낙에 검사를 잘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 규모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이제 그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검사 수 자체가 현저히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땐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는 보통 이제 사망률이 지금 한 1.5%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망률이 3%가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가 넘는 사망률을 보였다라는 것은 심한 증상자들 외에는 검사를 거의 안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기저에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 검사를 하면서 2% 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이제 검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일본이 제대로 검사를 할 때쯤 되면 아마 치사율이 1.5% 내외 정도로 떨어지게 될 거로 보입니다. 아직은 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